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T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중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Revisiting the Gold Standard Grounding Summarization Evaluation with Robust Human Evalu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ACL 2023년에 학습되었던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은 Atomic Content Unit 줄여서 ACU라는 Summarization Salience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또한 Robust Summarization Evaluation, 이제 약자로 ROSE라고 명명을 하게 될 텐데, 이 ROSE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휴먼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가지의 오토매틱 매트릭을 다양한 휴먼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 하에서 분석 실험을 수행한 논문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피규어가 이 로즈라는 벤치마크를 제작할 때 어노테이션 했던 방법론으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GPT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저희 연구실 이유경 석박 통합과정 세미나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 세미나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GPT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와 그다음에 평가해야 하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평가해야 하는 텍스트의 생성 확률을 점수로 사용을 해서 이제 주어진 어떤 텍스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이 GPT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될 때 T라고 되어 있는 프롬프트와 H라고 되어 있는 평가 텍스트의 토큰의 랭귀지 모델링 로스로 GPT 스코어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스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어떤 에스펙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샘플, 그다음에 다양한 데몬스트레이티드 샘플 등을 결합해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LLM은 프롬프트 템플릿, 여기선 T이고 D가 데몬스트레이션, A가 에스펙트 데피니션, 그다음에 S가 컨텍스트입니다. 이것을 인풋으로 받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밸루에이션 에스펙트와 컨텍스트를 포함합니다. 모델은 이전 토큰과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토큰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토큰에 대해서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가중합을 구한 후 특정 에스펙트에 대한 GPT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점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G별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내용은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 세미나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LLM에 COT를 적용해서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태스크 인트로덕션과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를 프롬프트에 제공을 함으로써 COT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COT를 통해 NLG 아웃풋을 평가하도록 프롬프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이팅 토큰의 확률값을 파이널 스코어 어그레게이션에 사용을 함으로써 최종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나와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에스펙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해당 에스펙트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단계로 이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인풋으로 제공을 한 후에 이제 인풋 컨텍스트와 인풋 타겟을 주어지고 인풋 타겟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산출해서 그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GPT 스코어와 G별 모두 뒤에 있는 실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어노테이션 간의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이 휴먼 어노테이터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혹은 다른 점수 부여 방식,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고, 휴먼 이밸루에이션과 오토매틱 매트릭 간의 코릴레이션을 통해
일반적으로 오토매틱 매트릭의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코릴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레벨 코릴레이션과 서머리 레벨 코릴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개의 데이터 샘플과 이 각각의 n개의 데이터 샘플에 대한 m개의 시스템 아웃풋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다큐먼트가 데이터 샘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다큐먼트에 대해서 m개의 모델이 각각 다른 요약문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n개의 다큐먼트에 대해서 m개의 시스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뭐 오토매틱 매트릭이든지 휴먼 이벨루에이션 점수든지 어떤 퀄리티를 시스템 아웃풋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스코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오토매틱 매트릭을 X, 휴먼 이벨루에이션을 Y라고 했을 때 각각 n개의 로우와 m개의 컬럼을 가진 스코어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서머리 레벨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X1부터 XN까지 이 하나의 다큐먼트에 대한 m개의 시스템의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다큐먼트 1에 대한 이 m개의 시스템의 코릴레이션과 점수와 그 다큐먼트 1에 대한 휴먼 이벨루에이션 점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먼저 구한 후 여기 나와 있는 수식처럼 그 n개의 다큐먼트에 대해서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서머리 레벨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에 n개의 다큐먼트에 대한 평균 점수를 나열해서 이제 오토매틱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m개의 시스템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휴먼 이벨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m개 시스템의 점수가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점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한 것이 시스템 레벨 코릴레이션입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네, 먼저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서머리 셀리언스에 대한 메타 이벨루에이션 연구를 수행한 논문입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 언급드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요약문을 생성한 모델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머리의 셀리언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머리가 인풋 다큐먼트에 중요한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어떤 서머리 퀄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문에 담겨야 한다라는 측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리 셀리언스에 대한 휴먼 이벨루에이션은 보통 리퍼런스 프리 혹은 레퍼런스 베이스드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퍼런스 프리 같은 경우는 인풋 아티클과 비교하여 서머리를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서머리가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 서머리라는 가정하에 시스템 아웃풋과 레퍼런스 서머리 간의 인포메이션 오버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머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스, 원본 문서와 이 원본 문서에 대한 골드 스탠다드인 레퍼런스가 주어진 후에 하이포세시스라고 하는 평가해야 할 텍스트가 주어지고 이 텍스트에 대해 평가를 하는 상황이 레퍼런스 베이스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레퍼런스가 없이 소스 아티클에서 직접적으로 하이포세시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레퍼런스 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베이스드 이벨루에이션을 중점적으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ACU 어노테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U는 Atomic Contents Unit이라는 것의 줄임말로 ACU 프로토콜은 Basic Annotation Unit을 단순화하여 Reference Based Evaluation의 어떤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된 방식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벨루에이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ACU 라이팅입니다. 또 하나의 텍스트 세퀀스에서 팩트를 추출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ACU 매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출된 팩트가
다른 세퀀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ACU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믹 팩트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들이 정의한 것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먼저 레퍼런스 서머리의 Elementary Information Unit,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단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휴먼 이밸루에이션의 앰비규어티, 모호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분해를 했을 때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유닛입니다. 여기 아래 이제 그림을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서머리가 있을 때 한 문장, 이 첼시부터 오스카로 끝나는 이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팩트들, 최소한의 팩트로 구성된 짧은 문장들로 이제 분해를 한 것을 예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서머리에서 분해가 더 이상 불가능한 팩트들로 이제 분해를 하여 어떤 문장을 작성한 것이 AC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저자진들이 데이터셋, 여기서 사용되는 그리고 벤치마크로 제작되는 데이터셋의 모든 레퍼런스 서머리에 대한 ACU를 전부 다 작성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저자들끼리 공유를 해서 이 지침을 지켜서 ACU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침표는 어떻게 찍을 것인지, 불필요한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팩트로 사용을 할 것인지, 혹은 노이지 서머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정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CU를 레퍼런스 서머리에서 작성을 하면 휴먼 어노테이션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제너레이티드 서머리, 그러니까 어떤 요약 모델이 만든 서머리에 레퍼런스 서머리에 ACU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해서 서머라이제이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라고 하는 M턱이라는 어떤 크라우드 워커를 모집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 이제 저자들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통과한 어노테이터들을 고용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과정은 먼저 이 어노테이션 태스크에 대한 초기 교육을 시행을 해서 어노테이터 간 어떤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어노테이션 작업을 전체 다 수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약문에 대한 ACU를 작성하는 시간에는 약 2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150시간이 소모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당 $12의 비용이 소모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CU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해당 시스템 서머리와 일단 첫 번째 ACU와 비교해서 이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각 ACU에 대해서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함으로써 ACU 어노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ACU 매칭 어노테이션을 한 후에 이 ACU 매칭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서머리 스코어로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저자들은 두 종류의 ACU 스코어를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Unnormalized ACU 스코어입니다. 이건 레퍼런스 서머리에 대한 Record Based 스코어, 그러니까 레퍼런스 서머리와 이제 평가해야 되는 시스템 서머리 간의 Record Based 스코어인데요. 여기서 S 같은 경우에는 Candidate Summary, 평가해야 되는 서머리가 되고, A는 레퍼런스 서머리의 ACU 셋입니다. 그리고 AS 같은 경우에는 S에 매칭되는 A의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전체 ACU 중에 해당 캔디데이트 서머리에 포함되는 ACU가 몇 개인지로 이제 점수가 매겨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멀라이즈 ACU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서머리보다 긴 서머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레던던시 페널티를 주는 어떤 그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ACU 어노테이션과 서머리 길이와의 커릴레이션을 제거하도록 알파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식을 보시면 일단 unnormalized ACU 스코어에서 이 S의 절대값이 candidate summary의 length고 R 절대값이 reference summary의 length입니다.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는 normalization strength를 조절하는 양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ACU 어노테이션과 서머리 길이와의 커릴레이션을 제거하도록 알파를 설정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서머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ACU 유닛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긴 것이 유리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 노멀라이즈드 ACU 스코어를 설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셋의 어떤 통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어노테이션은 CNNDM, 엑스썸, 샘섬이라는 세 가지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ACU 어노테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모델들로 서버리를 생성하여 어노테이션을 수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800개의 ACU 레벨 어노테이션을 수집을 했고, 그리고 22,000개의 서머리 레벨 어노테이션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ACU 레벨 어노테이션은 아까 ACU 라이팅을 말을 하는 거고, 서머리 레벨 어노테이션은 ACU 매칭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 어노테이터 어그리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크리펜드로프스 알파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 어노테이터 어그리먼트는 평가자 간의 일치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줄여서 IAA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IAA는 어떤 이 벤치마크 점수의 어떤 신뢰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레벨 어그리먼트 스코어, ACU 매칭의 서머리 레벨 어그리먼트 스코어는 0.757 정도고, 그 다음에 ACU 레벨 어그리먼트 스코어는 0.7578입니다. 리얼썸이라는 벤치마크와 서미벨이라는 벤치마크의 이 IAA가 각각 0.66, 0.49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IAA가 높고 신뢰성이 높은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각 데이터셋과 어떤 통계치를 나타내고,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원래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는 의미고, 이제 밸리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위해 추가적으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 벤치마크를 만드는 어떤 논문이기 때문에 이 실험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고 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즈 벤치마크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로즈 어노테이션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분석하고 시스템 아웃풋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노테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ACU 어노테이션 외에 세 가지 프로토콜을 저자들이 정의를 한 후 이에 대해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휴먼 어노테이션 프로토콜의 특징을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매틱 매트릭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토매틱 매트릭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어떤 오토매틱 매트릭의 어떤 특성을 확인을 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워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수집한 휴먼 어노테이션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태티스티컬 파워 검정력을 분석을 한 파트입니다. 검정력의 의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휴먼 이밸루에이션 연구가 있다고 했을 때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0.8이라는 것의 의미는 80%의 확률로 두 시스템의 휴먼 이밸루에이션 점수가 유의하게 다르게 부여되었다는 점수입니다. 두 시스템의 요약문의 품질이나 성능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점수 유의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사용을 했고, 이를 통해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수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워 어널리시스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먼저 기존 존재하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특정 크기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샘플링합니다. 예를 들면 10번을 샘플 사이즈가 10이고 트라이얼 넘버가 1000이라고 하면은 10개 샘플링을 하는 걸 1000번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플링된 집합에 대해 유의성을 검정을 하게 되고, 이제 전체 트라이얼, 1000번의 트라이얼에 대한 평균을 재서 유의성 검정의 평균을 재서 검정력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성 검정 1000번 중에 유의성 검정을 통과한 게 800번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0.8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셋은 또한 이제 기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아웃풋에 대한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로 이 실험에서는 ACU 스코어로 구성된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 페어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CNN, D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다큐먼트에 12개의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12개 중에 2개씩 페어를 묶어서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정 통계 실험을 한 통계적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12개라고 했을 때 총 66개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텍스트 이그젬플의 수가 이제 아까 샘플링한 이그젬플의 수와 어떤 observed system difference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시스템 페어를 구성했을 때 이 시스템 페어 점수의 휴먼 어노테이션 점수 혹은 그러니까 ACU 점수 혹은 루지라는 매트릭 점수의 차이에 대해서 페어와이즈 시스템 컴퍼리즌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두 시스템의 ACU와 루지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그룹을 먼저 나누고요. 이제 아래 이 X축을 보시면 ACU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를 그룹으로 모으고 1에서 2 사이를 그룹으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버켓팅을 해서 파워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진 않았지만 여기 이 버켓에 있는 평균 어떤 파워가 이제 Y축이 됩니다.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해보면 먼저 시스템 퍼포먼스가 비슷한 경우에는 높은 스태티스티컬 파워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ACU도 그렇고 루지도 그렇고 이제 이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버켓들에 대해서는 이제 샘플 수와 관련 없이 이 파워가 낮은 양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 논문을 읽고 한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약문에 생성하는 모델의 성능이 비슷한 경우에는 유의하게 사람도 그렇고 오토매틱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 루지도 그렇고 뚜렷하게 다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샘플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스태티스티컬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점수 디퍼런스 버켓 그룹과 상관없이 여기 이제 색깔을 보시면 샘플 사이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파워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에 대한 해석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스템별 점수의 경향성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일정 수 이상의 어떤 데이터 수가 확보되어야 유의미한 어떤 이밸루에이션을 위한 벤치마크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실험을 수행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머라이제이션 시스템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이 논문의 메인 실험 파트는 CNN DM이라는 테스트셋의 서머라이제이션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X점과 샘점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경향성은 모두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는 시스템마다 루지 F1, 이제 R1F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의 값은 비슷하지만 서머리의 평균 길이가 매우 다릅니다. 여기 있는 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아웃풋과 레퍼런스 서머리와의 루지를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지 F1 값은 비슷하지만 서머리의 평균 길이가 매우 다릅니다. 이제 렌이 평균 길이가 되는데요. 이 Gsum이라는 모델의 평균 길이는 70.6인 반면 이 글로벌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55.5로 약 40%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 특징은 이제 알 수 있는 결과는 모든 시스템의 서머리가 레퍼런스 서머리보다 길이가 깁니다. 이 길이를 보시면은 레퍼런스 서머리의 평균 길이는 54.93인데 가장 낮은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55.5인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레퍼런스 서머리보다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자들은 길이에 대한 평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머리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는 항상 서머리 랭스를 어떤 평가하는 요소에서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멀라이즈드 ACU도 같이 계산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험인 어노테이션 프로토콜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먼저 ACU 외에 세 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세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진 않았고, CNN-DM 테스트셋에서 100개 샘플을 추출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100개 샘플은 N개의 다큐먼트, N개의 데이터 샘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100개 샘플을 추출해서 각 프로토콜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각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라이어, 여기 나와 있는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프리 프로토콜로 아티클 없이 서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큐먼트도 없고 레퍼런스도 없고 파인 그레인드 하지도 않아서 서머리가 주어졌을 때 그냥 이제 어노테이터한테 너 이 서머리가 얼마나 잘한 서머리인지 점수를 매겨봐 라고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프 프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프리 프로토콜이고, 여기서는 프라이어와 다르게 아티클에 참고하여 서머리가 얼마나 요점을 잘 포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큐먼트가 주어지고 평가해야 할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서머리가 주어졌을 때 이 다큐먼트와 비교해서 얼마나 요점을 잘 포착하고 있는지를 좀 주관적으로 이것도 좀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ACU 어노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베이스드 프로토콜이고요. 여기서는 다큐먼트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도 주어져서 평가 서머리가 다큐먼트는 주어지지 않고 레퍼런스만 주어져서 평가 서머리가 레퍼런스 서머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CU도 다큐먼트는 주어지지 않고 레퍼런스만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ACU는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테이션 컬렉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개의 각 샘플에 대해서 3명의 ACU 어노테이터, 아까 ACU 매칭 어노테이션을 한 어노테이터가 3가지 프로토콜 하에서 점수를 다시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토콜에서 어노테이터는 1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요약문을 평가를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CU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다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1에서 5점 사이로 1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요약문을 평가했습니다. 12개 시스템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수집을 해서 IAA를 측정을 한 결과, 프라이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0.34, 레프 프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0.22, 레프 베이스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0.27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모델들의 제로샷 서머라이제이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GPT-3 T0 브리오 바트의 서머리 어노테이션을 수집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인 튠드 모델 12가지의 시스템에 대한 리졸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종류의 파인 튠드 모델에 대해 각 프로토콜 간 시스템 그리고 서머리 레벨 커릴레이션을 계산을 했습니다. 피어슨을 계산을 했다고 하고 있었고, 레프 프리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프 프리 프로토콜은 프라이어 프로토콜 간의 커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레프 프리와 프라이어의 프로토콜이 거의 0.92, 그리고 서머리 레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0.52인 것을 봐서 커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어노테이터의 주관적 선호도가 다큐먼트 베이스드 저지먼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프라이어는 서머리만 보고 그냥 주관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어노테이터가 평가를 한 건데, 다큐먼트가 주어지고 서머리랑 비교를 해서 평가한 레프 프리와의 콜리션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사실 다큐먼트와 관계없이 이 사용자의 주관성만으로 어떤 서머리의 품질을 평가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다고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이어 그리고 레프 프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서머리 랭스와의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0.83, 0.87, 여기서도 0.43, 0.54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노테이터가 이제
실제적인 어떤 평가해야 하는 요소와 관련 없이 즉 길이가 긴 서머리를 좀 선호한다. 즉 잘한 요약이 잘 된 요약문이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레프 프리 프로토콜과 레프 베이스드 프로토콜은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입니다. 원래는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프로토콜의 코릴레이션이 똑같이 높아야 하는데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이제 ACU 스코어와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레퍼런스 프리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과 레퍼런스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은 GPT-3가 레프 프리 프로토콜에서 성능이 가장 높고 이제 프라이어와 레프 프리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서머리 골든 스탠다드라고 생각했던 이 레퍼런스 서머리에 대한 성능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모델들이 사실 이 레퍼런스 서머리 같은 경우가 조금 시간이 지난 서머리이기 때문에 최근 모델들의 성능이 좀 더 좋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레퍼런스 서머리가 훨씬 짧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 프로토콜에서도 이제 레프 프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어노테이터들이 GPT-3에 대한 프라이어 프리퍼런스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와 레프 프리 프로토콜의 코릴레이션이 높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노테이터의 판단이 평가 요소가 아닌 프라이어 프리퍼런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사례 연구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레퍼런스 서머리와 그냥 시스템 서머리, 레퍼런스 서머리가 하나 있을 때 이제 브리오의 서머리, 그 다음에 GPT-3의 서머리, 그리고 ACU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쟀을 때 해당 샘플에 대해 브리오 같은 경우와 프라이어와 레프 프리는 GPT-3보다 낮은 것에 비해 ACU와 레프 베이스드 점수는 좀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실험으로 이제 20개 샘플에 대해서 4명의 어노테이터가 점수 분석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커릴레이션을 계산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레프 프리 프로토콜 점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프라이어 프로토콜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레프 프리 프로토콜 점수와 그다음에는 나머지 어노테이터들의 레프 프리 어노테이션의 평균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평균값 같은 경우는 0.404가 나왔고 2번의 평균값은 0.188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프라이어 스코어가 사실 같은 프로토콜인 다른 어노테이터의 레프 프리 스코어보다 레프 프리 스코어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레퍼런스 프리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이 전반적으로 어떤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 매트릭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 GPT 스코어와 G벨은 이 평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 스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텍스트 이밸루에이션을 텍스트 필링 태스크로 변화를 해서 LLM의 프레딕티브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퀄리티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로즈 논문에서는 GPT 스코어의 프롬프트를 변형을 해서 yes 토큰, 이제 나와 있는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yes 토큰의 프로바빌리티를 스코어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GPT 스코어와 다른 점은 이제 GPT 스코어는 레퍼런스 프리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서머리 자리에 원래 다큐멘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실험에서는 레퍼런스와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텍스트 다빈치 003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G2벨 같은 경우에는 GPT 스코어와 비슷하지만 LLM이 여기 보시면 이 어그리먼트 뒤에 LLM이 평가 텍스트에 대한 점수를 직접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와
캔디데이트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1에서 5점으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Gvel 3.5라는 것과 Gvel 4는 이제 각각 GPT 3.5 터보와 GPT-4를 사용을 한 실험이고, 템퍼러처를 영어로 설정을 해서 더 디터미니스틱하게 점수를 생성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Gvel 3.5S라는 어떤 점수를 한 번 더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GPT 3.5 터보의 템퍼러처를 1로 설정해서 5개의 점수를 샘플링 한 후에 평균 점수로 사용을 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AC 어노테이션의 매트릭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ACU 어노테이션 스코어, 이제 어노테이션 스코어로 ACU와 그 다음에 이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라고 간주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오토매틱 매트릭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어떤 방식의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렉시컬 오버랩 베이스드 매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베이스드 매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퀘스천 앤서링 베이스드 매트릭, 라이트 피라미드는 이제 본 논문과 비슷하게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서머리의 그 인포메이션 유닛을 설정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한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어떤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 방법론인 이밸루에이션 메소드 베이스드 온 라지 랭귀지 모델로 GPT 스코어와 GEV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다양한 패밀리의 매트릭이 특히 시스템 레벨 ACU 스코어와의 코릴레이션이 높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렉시컬 오버랩이든 아니면 LLM 베이스드든 이렇게 서머리에 비해서 시스템 레벨 코릴레이션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트릭 퍼포먼스는 데이터셋에 따라 좀 상이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샘썸 데이터셋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엑스썸 데이터셋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낮습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엑스썸 데이터셋이 좀 더 복잡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즈 데이터셋에 대해 LLM 베이스드 오토매틱 매트릭들은 루지와 같은 트레디셔널 매트릭의 성능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GPT 스코어부터 GEvel 4까지가 루지보다 점수가 낮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최근 논문들에서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의 높은 성능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살짝 그것과는 양상이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요. 특히 여기서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서머리 레벨 코릴레이션이 낮은 것을 고려했을 때 LLM 베이스드 오토매틱 매트릭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이제 추가적인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ACU 스코어와의 시스템 레벨 코릴레이션과 컨피던스 인터벌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매트릭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코릴레이션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방법론들이 좀 높은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 샘플 사이즈에 따른 이 컨피던스 인터벌과 캔달타우 코릴레이션인데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컨피던스 인터벌이 대체적으로는 넓지만 샘플 사이즈를 늘릴수록 컨피던스 인터벌이 감소를 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트릭 컴패리즌의 파워 어널리시스입니다. 이제 이 파워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 어널리시스와 같은 내용이고, 약 200개의 시스템 페어에 대해서 시스템 레벨 캔달 코릴레이션의 차이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파워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X축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ACU하고 루지 점수였는데, 여기서는 캔달 코릴레이션 차이로 이제 그룹을 또 버켓팅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면 매트릭 퍼포먼스가 비슷할 때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캔달타우 코릴레이션 디퍼런스가 적을 때는 샘플 사이즈와 관계없이 파워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선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샘플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면 유의한 결과를 보일, 즉 파워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어떤 다양한 휴먼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 하에서 커릴레이션이 어떻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선 다양한 휴먼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과 오토매틱 매트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프로토콜, 휴먼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 종류에 따라서 매트릭 퍼포먼스는 매우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은 논문에 나와 있지는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면 레퍼런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레퍼런스 베이스드 매트릭은 레퍼런스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에서 성능이 좋지만 레퍼런스 프리 프로토콜에서는 네거티브 커릴레이션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루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레퍼런스 베이스드와 NACU 두 가지 이제 레퍼런스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에서는 성능이 준수하지만 이제 레퍼런스 프리 프로토콜에서는 굉장히 이제 커릴레이션이 낮고 심지어는 네거티브 커릴레이션을 보이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가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해당 논문에서는 로버스트 서머라이제이션 이밸루에이션을 위한 ROSE라는 벤치마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먼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 및 오토매틱 매트릭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한 논문입니다. 네. 또 이러면서 임플리케이션을 저자들이 컨클루전에서 함께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Alignment in Metric Evaluation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오토매틱 매트릭의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휴먼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레퍼런스 베이스드 오토매틱 매트릭이 있다면 이 매트릭이 계산되는 상황은 사실 레퍼런스 베이스드 휴먼 이밸루에이션으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lignment in System Evaluation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평가해야 하는 요소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게 되면 보다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아까부터 계속 주장했던 이제 평가를 할 때 평가 에스펙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뭐 길이와 같은 요약문 길이와 같은 다른 요소들은 좀 배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NLP 데이터셋과 태스크 간의 얼라인먼트가 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때 적절한 태스크에 한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CNN DM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최대 요약문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이 CNN DM을 사용을 할 때는 시스템의 최대 요약문의 길이가 한정된 상황에서의 레퍼런스 베이스드 매트릭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